분들은 다 특별히 와주고 여기서 누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이쪽은 출구고 저쪽 들어가야지 입구예요. 꼭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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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어디로 가세요? 6번이요. 받으시고 옆에 예진하러 가실게요. 되셨고 왼쪽으로 가셔서 예진 보세요. 네, 저 주시면 돼요. 다 주세요. 오늘 2차 맞으시죠? 약 드시는 거 없으시죠? 이쪽으로 가셔서 예진 보세요. 주시겠어요? 한잔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호 2차. 오늘 두 번째세요? 네. 저는 고지혈증 약 먹어요. 아, 네네. 아, 여기 그러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네. 오늘 드셨어요? 오늘은 안 먹었어요. 그 약 드시는 거는 이따가 의사 선생님한테 예진 볼 때 말씀드려 주시면 돼요. 되셨고 왼쪽으로 가셔서 예진 보세요. 내일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먼저 예진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예진표를 들고 와봤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접종 동의란이 있는데 이 동의란을 꼭 체크해 주셔야 접종이 가능하니 잘 읽어보시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있는데 보이시는 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집은 집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옆에 전화번호란을 확인 못하시고 집만 보시고 주소를 적어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집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라는 거 꼭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집 전화번호가 없으시다면 공란으로 두시고 휴대전화번호만 적어주셔도 돼요. 그 밑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는 칸인데 이 부분 역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접종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모두 예로 체크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사항인데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체크하는 칸이기 때문에 접종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성인 경우 임신 가능성이 없어야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임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 꼭 내원을 하셔서 확실히 검사를 받아보시고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전과 다르게 유독 오늘 앞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접종 당일 특별히 아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그 증상을 적어주시면 되고, 제가 접수를 받으면서 본 케이스들 중에서 기관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당일 접종을 못하신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만약 폐렴이나 감기가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확실히 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감염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기서 진단은 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백신 접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격리시설로 가셔서 항체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 한해서 접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혹여나 항체 치료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의 보건소 또는 격리시설로 문의하셔서 꼭 항체 치료를 받았는지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근 14일 이내에 다른 예방접종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원래 접종일로부터 2주 이내에 파상풍, 가다실 등과 같은 예방접종을 하신 경우 접종이 불가하여 물어보는 질문이었으나 지침이 바뀌어 다른 예방접종을 하셨어도 언제든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코로나19 접종을 하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와 같이 1, 2차까지 접종하시는 분들 중 1차 접종자분들은 바로 6번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문항은 2차 접종자분들은 예라고 꼭 체크를 해주시고 접종일에 1차 접종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1 문항의 경우 2차 접종자분들에 한해서 또한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에 두드러기나 근육통, 발열 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 2차 모든 백신 접종자분들께서 답해 주셔야 되는 문항으로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셨다면 갖고 계신 알레르기 증상과 그 유발 물질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혈액응고 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지 물어보는 질문인데, 아무래도 팔에 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응고 장애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피가 안 멈출 수 있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항에 평소 드시는 약을 적으셔도 되고, 평소 드시지 않았지만 접종 당일에 드신 약도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접종 당일에 평소 드시던 약이 아닌 약을 복용하고 오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접종 당일 이상 증상이 무서워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드시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레놀과 같은 약인데요.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고 정 참기 힘들면 먹어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접종 전에 미리 드시고 오신 경우 의사 선생님 예진 소견에 따라서 당일 접종이 불가한 케이스도 여러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먼저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드시지 않고 오셔야 합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오신 경우에도 접종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성명, 서명, 관계를 적어주시고 날짜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면 예진표 작성은 끝입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공란으로 남겨두신 상태에서 접수를 하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접종 전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미리 복용하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무서워서 미리 드시고 오셨다가 접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접종일, 접종 시간, 접종 장소를 준수하셔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접종을 하러 가셔야 합니다. 접종일과 시간을 준수하셔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화이자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해동을 시켜야 하는데, 접종자 수에 맞춰서 이것을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다른 접종자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일과 접종 시간, 접종 장소를 꼭 준수하셔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접종자분의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을 의미하고, 불가피하게 실물이 없으신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다 보이게 찍어서 오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평소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영양제 링거를 맞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평소 개인이 갖고 있는 면역력으로 항체를 형성하시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시지
하시지 마시고 컨디션 그대로 잘 유지하셔서 접종하시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려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